되는 방송 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일부에서 짚어드렸던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군 학교 폭력 사건으로 강제 전학 처분 받았는데도 지난 2020년에 서울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입시 전문가이신 이성록 선생님 모시고 의문점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 서울대 진학했고 정시 전형은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학생을 선발할 때 예전에는 선발하는 방식들이 한 줄 세우기였잖아요. 예. 예, 한 줄로 세워놓고 그 중에서 석차 순에 따라서 이제 선발을 했었다면 그랬죠. 최근에 이제 선발 방식은 다양한 줄을 세워놓고 그 중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각각의 트랙에서 선발하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 중심으로 해서 선발하는 전형이고 예.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하면서 학생들의 학업 역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등을 총성적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문제된 이제 정시 전형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반영하는 방식들을 본다라면 학생부를 일부 반영하지만 영향력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는 이런 특징이 있으면서 수능 성적 중심으로 해서 평가하는 그러네요.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력고사 뭐 이랬던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수능 성적 중심으로 해서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성적에서 몇 점을 맞았느냐 고득점 여부에 따라서 합격이 결정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 학생부 전형 뭐 정시에서 합격했기 때문에 입학이 가능했다. 그런데 학교의 폭력 처분이나 이런 게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생기부나 뭐 이런데. 예, 이제 모집 요강에는 지원 자격이라든지 전형 요소라든지 전형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 모집 요강을 자세히 살펴보면 수능 100% 전형이라는 것이 분명히 명기가 돼 있습니다. 수능 100%? 예, 수능 100%로. 그런데 여기에 이제 단서 조항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단서 조항이 학교 폭력 관련 처분 여부로서 감점 요소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단서 조항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학폭과 관련된 처분 여부를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 예.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 예. 얼마나 감점을 하는지에 하고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제 서울대학에서 나름대로 내규로서 정해놓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얼마나 감점을 했는지 이런 것이 이제 관건이 될 텐데 대개 이제 그 감점을 하는 비중을 본다라면 결국은 그 전형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를 침해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정도의 감점을 하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인데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그렇게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걸 복기해 보면 수시 학생부 전형 정시가 있는데 정시의 취지는 학력을 주로 보는 걸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100% 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뭐 어지간한 일이 아니면 그렇죠. 뭐 괜찮다 뭐 이런 취지인가 보네요. 예, 게다가 이제 그 학폭이 가지고 있는 위중함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위중함의 정도를 어떻게 이제 가늠할 거냐. 그러네요. 예, 이 정성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들이 되겠죠. 어떻게 쓰여져 있었는지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그렇죠. 이제 그 기록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어떤 내용이 이렇게 핵심적으로 드러나 있었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그 나름대로 규정이 이제 그 서울대학에서 입시 요강에 분명히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만 확인해 보면 이 전형이 과연 제대로 실시가 됐느냐 하는 것들은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감점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모르겠고 대부분의 다른 대학들도 이렇게 서울대 같이 그렇게 합니까? 정시 전형에서는? 학생 선발과 관련된 이제 시행 계획이라든지 모집 요강 같은 경우는 관계 법령이라든지 대학 입학 전형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학이 일정 부분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자율적으로? 그런데 이제 학교 폭력과 관련된 처분을 받았었을 때 어떤 조치를 한다라는 내용도 자율적으로 결정이 돼서 그 명기가 되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보면 어떤 대학 같은 경우는 이 학교 폭력과 관련된 처분 여부를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내용들도 그래 아예 그런 부분들이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도 상당수의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규정을 그렇게 써놓은 대학들도 있습니까? 예. 아니 규정을 써놓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반영하지 않는 점들이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예. 게다가 어떤 대학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스포츠 지도학과 지원자 중 학교생활기록부에 폭력 사실이 기재된 경우에 정도에 따라서 본교 대학 입학 공정관리위원회 대책 심의를 거쳐서 전형 제외 또는 감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과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학마다 전반적으로 다르게 나타나 있다라는 점들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스포츠 지도학과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 친구가 학폭 출신이면 예. 그러면 또 학생들을 가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 점에서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지금 당장의 생각만을 보면 감점을 크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청취자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 폭력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 이런 것들도 교육적 의도를 따져봤었을 때 상당히 네.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우수 학생이라는 이런 관점에서도 살펴본다라면 예, 문제가 있을 소지도 충분히 있다라는 점들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학폭을 통해서 이런 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그 이후에 충분히 반성하고 개과천선한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들도 살펴본다면 그 학생들의 원죄로서 그냥 낙인을 찍어서 아예 근본적으로 대학 입학을 막아버리는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교육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 점들도 나름대로 의견도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트랙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 특징들을 대학 입시의 특징들을 염두에 둔다라면 나름대로 그런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트랙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들과 관련해서 이제 뭐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요소를 상대적으로 이제 반영하지 않는 이런 대학들도 나타나고 있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학폭의 내용이 중요할 것 같은데 예.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인종차별이 심했던 미국 같은 나라 같은 경우는 혐오 발언을 그렇죠. 하면 아예 퇴학이거든요. 퇴학이에요, 그냥. 퇴학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사실은 혐오 발언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무슨 생각의 자유는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혐오 발언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했다면 이거는 좀 우리가 너무 말랑말랑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학교 폭력에 대해서 네. 나름대로 좀 관대했던 이런 측면들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점들도 엿볼 수 있는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폭력 처분 여부에 대해서 실제 엄격하게 입시에서도 나름대로 반영할 수 있는 특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예. 점들도 반영을 했어. 그러니까요. 예. 내용이 얼마나 자세히 기재되어 있을까 이것도 좀 의심스러운데 생기부에 예. 페르시안 트리플님이라고 청취자분 중에 예. 생기부에는 정성적인 내용 기재되지 않고 맞습니다.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만 기재된다. 서울대학에서 지금 제 나름대로 예. 그 관건이 되는 이 제한적인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문제를 삼았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로 이 학교 폭력을 행한 내용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되어 있지 않고 예. 전학 조치라든지 또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뭐 사회봉사를 몇 시간 하도록 조치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들만 기술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정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조윤수님은 저는 피해자들의 입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해자들이 아무리 개과천선한다고 해도 피해자들이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충분히 동의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내용으로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학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 이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본다면 이 사람들이 받은 그 피해자들이 받는 고통을 말할 나위 없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모습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질질 끌어가지고 어떻게든 자기 자식을 가해자인 자식을 뭐 이렇게
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예. 하는 이런 게 일반화됐다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실제 학교 폭력과 관련된 처분 결과가 예. 학교 생활 기록부에 남아 있는 내용들도 미뤄본다라면 예. 이 남아 있는 내용들의 기록이 실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출결 사항이라든지 그 또 학적 인적 사항과 관련된 특기 사항에서 제시된 내용들이 2년만 지나고 나면 이것들이 기록이 또 삭제되도록 돼 있습니다. 2년만 지나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 법적으로 장치를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그러네요. 요소들도 나름대로 많이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적인 것도 없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학생이 학교 폭력과 관련된 처분을 받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성적 측면들과 관련된 역량을 따져볼 때 문제점으로서 이제 거기에서 감점을 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도 가지고 있는 전형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강화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지금까지 입시 전문가 이성록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2월 27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 시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보건기구